안녕하세요. 문학과 켈리 강사 박은진입니다. 저희 벌써 9번째 강의가 되었는데요. 이제는 작품이 나와야 되겠죠. 이제 저희가 이번 시간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나온 다음에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작품을 스마트폰에 나의 배경과 합성을 해서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서 내 핸드폰 속에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런 부분을 이제 다 활용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캘리그라피가 붓 아닌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글씨를 우리가 스마트폰에 어플을 이용해서 합성을 하려고 하면 일단 배경사진이 있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쓴 글씨가 있어야 되겠죠. 배경사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쉽게 이제 요즘에 날도 좋으니까 하늘을 찍어도 예쁘게 나오고, 경치 이런 부분을 아마 핸드폰 내에 한두 장 정도는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 핸드폰 안에 사진에 그런 배경 사진이 없다면 지금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 사진을 한번 찍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배경 사진이 그렇게 준비가 된다고 하면 이제 내가 쓴 글씨가 준비가 되어야 되겠죠. 글씨는 가장 좋은 방법이 그냥 하얀 종이 위에 까만색 글씨만 올라와 있는 것이 가장 깔끔하고 좋습니다. 그리고 배경이 다른 그림이 없어야 나중에 사진 찍어서 합성을 했을 때 좀 깔끔하게 내 글씨가 그 배경 위에 잘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보통은 우리가 이렇게 화선지나 A4 용지에 글씨를 넣지만 지금 화선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종이가 완전히 흰색이 아니기 때문에 조금 선명하게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배경이 어떠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는 있고요. 가장 좋은 거는 이렇게 A4 용지에 내가 작품을 한번 옮겨 적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설명드리기 전에 일단은 이 흰 종이에 나의 작품을 하나 적어서 옮겨 적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작품을 적을 때는 사실 우리가 A4 용지 자체를 작품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위치라든지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써야 되겠지만 지금은 구도만 잘 잡아서 정 가운데에 깔끔하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저도 동일하게 오늘은 하선지 말고 일단 A4 용지 위에 펜으로 작품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글귀가 나와야 됩니다. 분명한 건 글귀가 나와야 되고 그 글귀를 어떤 구도로 맞춰서 적어야 할지 그 부분을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오늘은 어떤 글귀를 한번 적어 볼까요? 자, 이제 별 하나라는 시인데요. 이 시도 사실 길이가 좀 긴 편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부분만 짧게 우리가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중간쯤 부분에 별아 들어와 나하고 함께 잠들지 않으련 이라는 글자를 써보겠습니다. 글귀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옮겨 적기 전에 어떤 글귀를 적을지 한번 우리가 쭉 나열해 볼게요. 별아 들어와 나하고 함께
잠들지 않으려. 이렇게 글귀가 준비가 됐다면 내가 이 글귀를 맞춰서 구도를 좀 잡아보는 걸 해볼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 생각에는 이 글귀 같은 경우에는 배경이 밤하늘의 배경을 두고 해도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약간 해질녘에 이제 초저녁 정도 그 정도의 배경도 좋겠죠. 일단은 먼저 어떤 글귀든지 글귀가 나오게 되면 구도를 잡을 거예요. 구도를 잡을 때도 우리가 처음부터 바로 구도가 잡기 힘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네모칸으로 잡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아요. 익숙해진 다음에는 이렇게 이 과정을 빼도 상관없지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글귀가 나오고 구도를 잡는 그 칸을 일단 맞춰보는 것을 추천을 드릴게요. 별아 들어와 나하고 함께 잠들지 않으려. 여기서 약간 변형을 해서 저는 글을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저는 별이라는 단어를 조금 크게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글씨를 흰색 종이에 올릴 때는 깔끔하게 적어서 올리시는 게 나중에 그 핸드폰에 올릴 때도 보기가 좋아요. 강조하고 싶은 글자는 조금 더 키워주시거나 두껍게 적어주시고요. 구도를 잡고 A4 용지 위에 올릴 때는 그 주변에 배경에 글씨나든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없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중에 그 어플 내에서도 이렇게 칸을 이제 편집을 해주긴 할 건데요. 그래도 주변에 많이 없는 게 좀 우리가 그 편집을 해서 하기 제일 편하기 때문에 내가 A4 용지 안에 글씨를 아무것도 없이 나의 글씨만 넣어서 표현을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기까지 한번 적어 보셨나요? 그러면 원래 저희 수업 시간에는 핸드폰을 잘 열지 않죠. 지금은 스마트폰을 사진의 앱을 한번 열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사진 앱을 이렇게 열었고 사진을 찍으실 때도 이렇게 그 주변에 그림자가 없이 정면으로 찍어야 사진이 아주 깔끔하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손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이제 비치는 방향에 따라서 그림자가 많이 진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또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림자 없이 정면으로 사진을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깔끔하게 사진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제 요거 그 핸드폰을 보면서 다시 설명을 하기가 이제 핸드폰을 좀 잡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보다는 제가 미리 이제 그 프린트물을 해서 해왔어요. 이렇게 해놓은 글씨를 어떤 식으로 어플을 설정을 하고 합성을 할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먼저 그 플레이스토어를 엽니다.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스토어고, 그 아이폰의 경우에는 앱스토어를, 이제 애플 앱스토어를 열어야 되겠죠. 하지만 지금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안드로이드는 일단 무료로 설치가 되고요. 제가 보니까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유료 앱으로 지금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적합한 다른 어플을 좀 찾아봤는데, 사실 지금 이 감성공장이라는 어플이 그 캘리를 써서 합성을 하기가 아주 쉬운 어플이기 때문에 일단 이걸로 설명을 먼저 드릴게요. 감성공장을 이제 검색창에 검색을 해서 감성공장을 검색을 합니다. 그러면 네모의 모양이 그 달 모양의 이렇게 그 모양이 나와요. 요거를 설치를 일단 해주세요.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 수락하고 허용하게 되면 이런 제일 메인 화면이 나오게 돼요. 메인 화면 아주 간단해요. 이 메인 화면에서 셀렉트 포토라고 여기서는 배경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셀렉트 캘리그라피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캘리그라피를 배경에 합성할 수 있는 가장 그 쉬운 어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캘리그라피란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배경 선택하는 거 사진. 여기서 이제 이 배경을 먼저 선택을 하게 되면 내 사진 앱이 나와요. 그러면 갤러리에서 배경을 먼저 고르겠죠. 이렇게. 그럼 이거는 제 핸드폰에 있는 배경이에요. 제가 뭐 엽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이제 그 글씨를 올려서 그냥 SNS에 올리거나 할 때 쓸 수 있는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어요. 지금 이렇게 배경으로 해놨고요. 저는 이 배경을 선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배경을 선택하게 되면 이걸 클릭을 하게 되면 다시 이 화면이 나와요. 다시 이 화면이 나오면서 이제 셀렉트 캘리그라피를 해라고 이 부분만 하얗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 여기서 다시 이거를 검색을 하게 되면 이렇게 내가 쓴 글씨가 나오겠죠. 캘리 작품들이 나올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이제 행복이라는 글씨가 이 앞전에 그 수업 시간에 했던 글씨인데 제가 찍어 놨다가 이걸 한번 올려 볼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 요거를 행복이라는 글을 한번 올려 보겠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클릭을 하고 이렇게 넥스트가 있죠. 다음은 누르게 되면 이렇게 올라와요. 사이즈에 상관없이 이렇게 내 배경이 나오고 나의 글씨가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이렇게 쓸모없는 이런 그 그림 쪽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거는 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이 표시 있죠. 기역 니은처럼 생긴 이 표시를 가지고 글씨를 딱 맞게 편집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시죠?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을 자르기 위해서는 얘를 가지고 이 부분을 없애고 글자만 나오게 조정을 해줄 겁니다. 글씨를 조정하게 되면 이렇게 자르기를 해서 글씨 공간을 딱 맞게 맞춰서 자르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이 부분만 남게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좀 깔끔하게 글씨에
배경 위에 올라왔어요.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충분히 배경 위에 글씨가 올라가는 걸로 보이죠. 근데 이거는 완전한 그 검은색은 아니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오리지널이라고 적혀 있죠. 원본 그대로가 배경 위에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더 내가 까만색 글씨로 선명하게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블랙, 화이트, 컬러 이렇게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블랙의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까만색의 선명한 글씨가 올라오게 됩니다. 까만색의 선명한 글씨 올라오죠. 지금 이 정도까지만 해도 하늘 배경에 이렇게 까만 글씨가 올라와 있어요.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조금 배경이 어둡다든지 그렇게 되면 까만 글씨가 잘 안 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여기 밑에 화이트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다시 한번 클릭해 볼게요. 화이트를 클릭을 한번 해보면 이렇게 글자만 흰색으로 바뀝니다. 글자가 흰색으로 바뀌니까 조금 더 선명해 보이고 좀 더 예뻐 보이는 느낌이 나요. 그럼 뒤에 옆에 있는 그 몇 개 안 되는 메뉴도 한번 눌러볼까요? 컬러를 선택해서 컬러를 선택하게 되면 이렇게 컬러의 느낌들이 여러 가지가 나오고 여기서 저는 노란색을 선택을 했어요. 노란색을 선택을 하고 봤더니 이렇게 노란색의 느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리저브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씨와 배경 색깔이 반대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누르게 되면 지금 제가 선택되어 있는 노란색이 이런 식으로 바뀝니다. 그럼 내가 배경이 조금 다르다 하면 색깔을 반전을 시켜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도 좋겠죠. 이거는 내가 그 어떤 배경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좀 자유롭게 편집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아까 노란색으로 선택했으니까 다시 흰색으로 바꾸고 흰색에서 이건 뭐냐면 지금 그 선명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데 이것도 조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부분은 클릭을 하시고 여기에서 바를 왔다 갔다 하시면 진하게 됐다가 연하게 됐다가 이렇게 되거든요. 저는 최종적으로 아예 하얗게 해서 이렇게 행복의 글자를 저장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내 핸드폰 화면에 행복이라는 이 배경이 저장이 되어 있으세요. 이건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선명하게 보세요. 내 글씨가 배경에 내가 찍은 사진의 배경에 정확하게 올라오게 돼요. 어렵진 않으신가요? 지금 요게 이 어플을 사용하는 모든 방법을 가르쳐 드린 거예요. 근데 이게 처음에는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어플을 받았을 때 사진 선택하고 글씨 선택하고 글씨의 색깔만 선택을 해서 그 위치 조정해서 저장해주면 이런 식으로 내 핸드폰의 배경으로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 이제 조금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핸드폰을 잘 사용하시지 못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쉽고 간편하게 나의 글씨를 합성을 시켜서 올릴 수 있는 어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한번 이제 되돌리기 해서라도 한번 처음부터 다시 차근차근 따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내가 글씨를 이렇게 흰색 바탕에 적고 그 다음에 배경 찍은 곳에 글씨를 어떻게 올리는지 크기 조정,
아니면 그 배경에서도 위치를 조정을 잘 해서 그 글씨를 어느 쪽에 또는 뭐 왼쪽, 오른쪽, 가운데, 위아래 이렇게 정해가지고 글씨를 올려서 작품을 만들어 보는 방법을 오늘은 배워봤어요. 같이 따라 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 이제 여기 계신 선생님들하고 같이 직접 핸드폰을 가지고 어플을 다운을 받아서 한번 해보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일단은 각자가 이제 나의 글씨를 흰색 종이에다가 한번 올려볼게요. 제가 예시로 들었던 글귀 외에 원하시는 글귀를 적으셔서 표현을 해보시는 것도 좋으세요. 자, 이제 썼으면 핸드폰으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잠시만요. 이렇게 지금 그림자들이 많이 섰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말고 다시 한번 더 찍어볼게요. 사진 앱을 넣고 자, 이렇게 바로 하셔가지고 여기가 좀 엉뚱하다. 정면으로 찍으시는 게 좋아요. 정면 위에서. 위에서. 네, 그쵸. 그렇게 찍으시는 게 좋죠. 네. 두 번 찍혔으면 또 싫어한다. 자, 사진은 일단 이래 나왔어. 네, 요거는 좋으세요. 이렇게. 그건 밝게 찍혔네. 네. 나는 어둡게 찍혔네. 여기도 조금 잘릴 것 같아요. 여기 옆에 새로 찍잖아. 새로 찍. 어마이 그래. 너가 뭐 뭐라는 사람 뭐 한다 그러더만. 정면으로 찍으시면 됩니다. 안 되나? 요래 우리가 해본다고 해보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플레이스토어 거의 지금 계신 분이 전부 다 그 삼성 핸드폰이기 때문에 플레이스토어를 여세요. 플레이스토어는 요렇게 생긴 거, 요렇게 생긴 거, 삼각형 모양의 여기 플레이스토어라고 되어 있어요. 어플을 깔 수 있는 앱입니다. 좀 모르는데 뭐 하나 플레이스토어를 여세요. 플레이스토어. 요 따라가. 아니요. 그 사진으로 나가고요. 일단은 여기에서 플레이스토어를 여세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플레이스토어. 그럼 눌렀다. 플레이스토어를 보시면요. 너무 왜 오늘 다
네 그래 아들 빨리 안 나온다 그래. 놀리나?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요 눌렀는데 또 예. 플레이스토어에서 응. 위에 보시면 돋보기 모양 있어요. 검색하는 창이 있습니다. 여기에 감성공장 그래 이렇게 요 검색. 이제 그쵸? 여기 감성공간. 네, 감성공장. 안 나오는데. 감성공장으로 치셔야 돼요. 검색을 하셔야 돼요. 여기서 네. 공장. 감성 자, 감성공장입니다. 감성공장. 공장 네. 공 나는 안 나. 무엇이 많은데 안 감성공장이라고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 달 모양이 나오죠? 얘를 설치. 여기도 볼게요. 네. 다 썼다 쳤어요. 여기 플레이스토어. 여기에 감성공장 설치. 설치 눌렀어요. 아니요. 이거 말고. 감성공장. 맞죠? 감성공장. 여기 지금 그냥 쓰는데 감성공장이 왜 안 나오죠? 지금 계속 뭐 돌아가나? 괜히 쉽게 간편하게 해놨네. 플라이 위에 대기 중 이래가지고 계속 돌아가는데. 지금 감성 공장은 됐다, 그걸 썼다. 쳐야지. 얼른 한번 쳐야지. 이 검색 앱 공장 있다. 요걸 한번 쳐야지. 아니 위에 거, 맨 위에 거로. 이거는 천 치는 겁니까? 밑에 네네 나와 맞아요. 있는 쳐야지. 그거를 이거 아하. 그러면 그거 나온다 이거. 어디 안 나오지? 감성공장 그래. 다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네. 새로 한번 더 새로 그래. 새로 더 써갖고 감성 공장. 왜 이거는 지금 아빠 삼성판 맞죠? 나오는데 야 삼성하고 맞. 저는 이거는 LG 거. 나도 LG 게다 폰은. 아니요, 네, 아니 그 다음 말기는 삼성 거. 그쵸. 삼성 공장 나왔습니다 이게. 네, 그래 그거 치라고. 네 이거를 다운 그래 받으시면 돼요. 공장. 이거를 설치. 그럼 지금 저도 이거 감성장 이거를 눌려야 됩니까? 캘리그라피 무슨 쉽게 간편하게 하는 거. 이거 지금 되고 있는데 지금 천년에 이거 어떠세요? 어머 예쁜 거 잘 나오네. 정보도 나오고. 얘도 내가 그거 하는 거다. 내가 아들도 다 배웠거든. 그런데 안 하게 또 까먹거든. 까먹습니다. 안 하게 대기 중이긴 까먹거든. 한데 내가 여러 가지 배웠는데. 까먹다 이거 안 할게네. 일단은 네. 지금 왜 여기 나오지 않아서요. 이거는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감성공장이 나오지 않을까요? 여기는 새랑 더 쳐봐 있어. 제가 한번 다시 검색해 네. 볼게요. 처음부터 새라 해고 있어. 바로 안 나오네. 네. 일단 지금 플레이스토어에 통해서 감성공장을 어플을 다운을 받으셨죠. 만약에 혹시 안 되시는 분이 계시면 뭐 와이파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데이터 쪽이 이제 안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아이폰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제 일단은 이 어플 자체가 유료로 되기 때문에 제가 혹시 다음에 뭐 무료 어플이 좀 괜찮은 게 있으면 그때 따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한번 볼게요. 제가 이렇게 글씨를 쓴 이제 작품을 적은 거를 이렇게 사진으로 깔끔하게 지금 찍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걸 밖으로 나가서 일단 그 감성공장 어플을 열겠습니다. 감성공장 어플을 한번 열어보실까요? 감성공장 어플을 한번 열어보실게요. 거기가 살아나. 왜 이렇게 가냐? 네. 자, 감성공장 어플을 열었죠. 여기 보면 왼쪽에
셀렉트 포토라고 적혀 있는 부분을 클릭 한번 해보세요. 뭐 만지부터 다시 돌아갔다. 다시 감성공장, 그다음에 셀렉트 포토. 이렇게 셀렉트 포토를 클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처음에는 오케이, 허용 이런 거 하시고 일단은 내 핸드폰에 있는 사진 중에서 갤러리에 들어가시면 여기에서 내 배경을 글씨로 올릴 수 있는 배경을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내 여기 사진은 네, 사진 중에서 이건 놔두고 그거 일단 글씨는 놔두고 아니요 앨범을 아니죠, 찾아가. 배경을 먼저 배경을 먼저 찾으세요. 음. 배경 그거랑 최근 풍경 갤러리 사진 이런 거. 풍경 사진 같은 거 네? 풍경 배경 사진 같은 거 여기 사진 보시면 됐으니까 이런 것도 괜찮은데 글씨를 어떤 좀 좋을 거예요. 보시면요 다 됐으니까. 여기 한번 볼까요? 너무 준다. 사진. 사진이고. 배경 들어갈 수 있는 사진 사진은 딴 거 좀 돌리는데 근데 이건 무엇이 이런 뒤에서 거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좋네. 이거 좋네요. 사진을 다른 네, 거 하면 셀렉트 포토 배경을 오, 선택하셨고 그거 그 다음에 너무 예쁘네 또. 배경을 선택한 다음에는 셀렉트 캘리그라피 그렇죠. 그 다음에 넥스트를 누르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다시 선택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 이렇게 나오나?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이거 손으로 이렇게 줄이면 연습이니까. 이렇게 지금 나와요. 그럼 이 부분을 좀 잘라줘야 되기 때문에 딴 누르면 제가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자르기 사진이 없네. 그러면 이제 안 돼, 배경이 이게. 다 날라갔죠. 위치를 잡아서 이쪽이든 이쪽이든 이 사진은 이렇게 예예예 줄여가지고 예. 잡을 수 있습니다. 예예예. 그러면 이제 색깔이 좀 진하지 않기 때문에 블랙을 넣어도 되고 완전히 화이트를 넣게 되면 이렇게 흰색으로 들어요. 컬러를 넣게 되면 원하시는 대로 컬러로 들어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뀌는 거 그럼 이거 필요 없이 다시 블랙 이렇게 조정을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오, 자, 그것도 몰라서 그것도 그렇지 예쁘다. 뭐 이거 그것도 좀 아니고. 그거 너무 자. 이쁘다. 그것도 아니고. 그러면 저장이 되겠죠? 됐습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 카메라로 일단은 사진. 그네. 예쁘다. 자, 예쁘다. 저희 영상 보시는 분께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좀 작은 화면이지만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렇게 감성공장이라는 어플이 이제 누르게 되면 메인 화면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셀렉트 포토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갤러리를 들어가겠죠. 배경 그림에 어떤 배경을 한번 해볼까요? 일단은 좀 이런 거 한번 해볼까요? 그리고 셀렉트 캘리그라피 별아 요거를 한번 넣어볼까요? 자, 넥스트 두 개를 다 골랐죠? 배경과 그 다음에 나의 글씨를 골랐어요. 그 다음에 넥스트를 하게 되면 지금 이렇게 크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손을 이용해서 하면 크기를 조정을 할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이렇게 기억, 니은 편집하는 부분을 누르게 되면 사이즈를 조금 더 줄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글씨의 크기에 딱 맞게 해놓으면 옆에 부분이 여백이 남지 않기 때문에 깔끔하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저는 이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넣어볼게요. 조금 위치를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서 색깔을 조금 블랙, 완전 진한 블랙이 되고 화이트가 되면 배경이 지금 너무 밝기 때문에 너무 안 보이죠. 컬러를 한번 넣어볼까요? 초록색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요렇게 이렇게 초록색의 글씨를 넣게 됐습니다. 조금 흐리게 한번 해볼까요? 글씨를 조금 흐리게 조금 더 그럼 초록색의 약간 흐린 느낌의 글씨를 넣게 됐어요. 그리고 저장을 시키면 나의 핸드폰에 이제 저장이 됩니다. 갤러리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일단 이렇게 엉뚱한 놀랬다. 네, 됐죠? 갤러리. 아주 간단하게 나의 작품을 배경에 넣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한 두세 번 정도 연습을 하시고 나면 충분히 글씨를 잘 넣어줄 수 있으실 거예요. 네, 뭐 글씨도 이쁘다 이거. 네. 글도 많습니다. 네. 아, 여기 지나가 볼까요? 네. 네. 이렇게 배경에 흰색 글씨를 넣게 됐어요. 지금 보시면 내가 그 흰색 종이에 글씨만 넣었을 때 느낌과 좀 많이 다르죠. 예쁘다. 그렇기 때문에 배경이 있고 내 글씨가 있으면 이렇게 깔끔하게 또 합성을 해서 넣으실 수가 있어요. 아 맞네. 그쵸? 꽃에다가 뭐 생파티. 네네, 그쵸, 그쵸. 나도 여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게 안 생겨버렸네. 아 네. 생파하면서 그냥 꼬마 다시. 보낼 거만. 자, 가다가 잊어먹다. 아 멋지다 멋져. 나는 요 예쁜 거 찍어놓은 것도 있는데. 그래. 아니 애들 생일 축하하면서 말이야. 옷 찍어가지고 걸당에서 다 보낸대. 네, 이제 그 감성공장 어플을 이제 다운받았으니까 우리가 직접 한번 그 합성을 한번 해볼까요? 네, 핸드폰을 열어서 감성공장 어플을 한번 찾아서 클릭을 해주세요. 감성공장 달 모양 있죠? 네, 찾으셨으면 왼쪽에 셀렉트 포토를 예. 클릭을 해줍니다. 키고 네. 그러면 갤러리에 들어가서 면 갤러리 있죠. 갤러리에 들어가서 배경이 될 만한 사진을 선택을 해줍니다. 선택을 하셨고 배경 선택 다 하셨나요? 그리고 다시 셀렉트 캘리그라피 들어가셔가지고 내가 썼던 작품 선택을 해줄게요. 선택을 해주셨나요? 갤러리 들어가서 아까 배경 아까 선택하셨어요? 다시 다. 아니 그거는 아까 만들어져 있는 거고 다시 다시 갤러리 배경만 찾아서 해주세요. 갤러리 들어가야 됩니까? 포토도 하는데 아니고. 배경을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캘리그라피 그 다음에 셀렉트 캘리그라피 그 다음에 다시 갤러리 들어가서 자기 작품을 한번 찾아볼게요. 글씨를 올릴 글씨를 찾았지. 네. 글씨까지 선택이 다 되었으면 넥스트를 눌러보겠습니다. 다음 밑에 다음 넥스트. 그러면 내가 선택한 배경과 글씨가 합쳐져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네. 이렇게 옆면이 다 없는 부분은 이렇게 조금 예. 편집을 해서 예. 좀 편집을 해서 잘라주셔야 돼요. 이렇게 자르기. 그렇죠. 그럼 지금 이게 글자가 잘 안 보여요. 이런 어두운 글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블랙이나 화이트로 조정해서 글씨가 잘 보이는 걸로 조정을 한번 해보세요. 색깔을 눌러서 화이트 그렇게 넣든지. 해주는 이제 예쁘네. 그것도 땡겨요. 네.
배경 선택 먼저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사진에서 내 글을 어느 위치에 넣을지도 보시고 크기 조정을 하시고 위치도 잘 이 올려볼게요. 나무 잎도 들어가야 돼. 그 나무. 아니요. 다 이게 나와요. 이렇게 올리시든지 이렇게 올리시든지 위치를 보시는 거예요. 이 정도로? 이 정도로 넣으시면 좋겠네요.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아까 선택. 선택. 아니요. 글씨를 선택하셔야죠. 글씨 아까 글씨는 배경은 어디로 선택하셨어요? 글씨 이거요. 예. 글씨 이거 이랬다 해야 투명하네. 지금 아니면 순서가 이렇게 색깔 이제 보시면 어. 잘못됐죠?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건 다시 내가 좋아하는 주황색. 아까 포토에는 배경을 이거 넣으실 내가 거예요. 이게 좋아하는 배경이죠. 네. 배경을 넣으실 거고 글씨에는 캘리그라피 넣으실 거죠. 이렇게 넥스트. 그러면 이렇게 색. 요거를 조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좀 잘라서 조정해 주시고 자르기. 그리고 이제 글자가 잘 안 보이니까 화이트로 바꿔서 지금 도망갔다. 위치를 잘 맞춰서 원하시는 위치에 글씨를 도망가. 이제 만져 도망가. 이렇게 완성된 작품. 검은 그렇죠. 선생님 이제 이래가지고 뭐를 올려야 됩니까? 그래, 다 되시면은 맨 위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체크 표시가 있어요. 이건 뭐가 있나? 크기를 잘 맞춰서 자르기. 어머. 되셨나요? 네. 이거 다시 해야 되겠다. 보시면 또 배경을 잡죠. 이렇게. 그리고 캘리그라피를 선택을 합니다. 글씨를. 그다음에 넥스트. 글씨부터 먼저. 그럼 배경을 지금 먼저 어두운 잡고. 배경에 까만색 글씨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화이트로 먼저 조정을 해 놓으시고 이거를 이제 위치를 잡아서 조금 어느 위치에 넣을지 이렇게 줄여서 크기를 줄여서 이제 왔다 갔다 왼쪽에 한번 놓을까요? 이렇게 내가 글씨의 크기랑 위치를 잡게 되면 저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오른쪽 위쪽에 상단에 보시면 체크 표시가 있어요. 체크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 자, 이거는 광고니까 지우고 이렇게 하고 이제 글씨가 들어가면 갤러리로 들어가 볼게요. 위로 올려서 글씨가 들어가. 저쪽에. 네. 그러면 아까 제 왼쪽에 제가 올렸던 글이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 배경을 먼저 하고 배경은 먼저죠. 예, 예. 포토가 먼저죠. 예, 바꿔 먼저 하고 그 그다음에 글씨. 글씨 아니 이때 빼는데 아니죠. 이 여기는 배경이죠. 예, 예. 왼쪽에 예. 배경, 글씨 이렇게 선택. 넥스트. 흰색으로 조정하고 사이즈 저기는 맞춰서 사진을 많이 좀 넣으시고. 찍어 여기서 대도 안 할게. 이렇게 되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배경에 나의 글씨가 올라와서 하나의 작품이 됐어요. 따로 그림이 필요 없고 이제 내가 뭘 색감을 넣어야 된다든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하게 합성된 네. 어떠세요? 이거 사실 처음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부분이지만 하시다 보면 몇 번 하시다 보면 쉽게 이제 작품을 올릴 수가 있으실 거예요. 이제 오늘은 사실 이제 저희가 전반적인 작품을 어떤 식으로 또 만들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제 글씨와 구도를 어느 정도 익힌 다음에 우리가 작품을 구성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도구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사실 캘리그라피가 붓을 기본적으로 하는 도구이긴 하지만 캘리그라피에는 도구가 한정적이지 않아요. 어떤 도구를 사용을 하시든 글씨를 표현하거나
어떤 그 느낌을 표현할 때 꼭 붓이 아니라 다른 도구로 하셔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왜 처음에 수업할 때 그렇게 다른 도구로 하지 않고 붓으로만 하느냐? 붓은 사실 우리가 이렇게 모가 여러 갈래로 나눠 있었기 때문에 붓이 가장 적합한 도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획의 굵기라든지 뭐 강약, 그 다음에 그 거친 액이라든지 부드러운 액 이런 부분을 붓은 모든 것을 다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 붓으로 표현을 하는 거고요. 붓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글씨의 구도를 잘 잡을 수만 있다면 다른 도구를 사용해서 좀 독특하게 느낌을 표현해 주는 것도 좋아요. 그 교재에 보시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에 제 작품을 조금 이렇게 실어놨는데요. 지금 이렇게 쭉 보시면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이 사랑이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만 보실 때는 하나의 작품 캔버스에 글씨를 올린 걸로 보이지만 사실 이 작품은 3개의 캔버스를 붙여 놓은 거예요. 3개의 캔버스를 붙여 놓기 때문에 크기가 사실 생각하는 것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큰 편이고요. 붓으로 일단 글씨를 이렇게 크게 느낌을 올리고 작은 글씨로 그 글씨의 라인을 따라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이제 이 부분보다는 아래쪽에 있는 걸 한번 보실 텐데요. 삶이라는 글자를 좀 강렬하게 적었고, 그 다음 장글씨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 삶이란 글씨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붓으로 쓴 느낌의 글씨는 아니에요. 이거는 롤러로 표현했습니다. 롤러가 이렇게 그 동그란 롤러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데 이렇게 밀면 우리 페인트 칠하는 것처럼 그런 롤러가 있어요. 조그마한 그런 그 미술 도구의 그 하나는 아니지만 그림을 그리시는 분이나 일단 저희처럼 글씨를 쓰시는 분들도 롤러를 이용해서 글씨 표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롤러로 먹을 묻혀서 갔더니 먹이 묻은 곳과 안 묻은 곳이 좀 일정하지 않게 나오죠. 이런 부분은 내가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의도치 않는 부분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돼서 또 하나의 작품이 만들어진 케이스예요. 그리고 지금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37페이지에 벚꽃 흩날리다라는 이 작품은 실제로 보시면 지금 달려있는 이 부분은 나뭇가지에 페이퍼 플라워라고 종이로 직접 만든 꽃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입체적인 느낌이 들겠죠. 실제로 그 캘리를 하시는 분들은 보통 드라이 플라워라든지 아니면 프리저버드의 꽃을 붙여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페이퍼 플라워의 공예를 같이 겸했기 때문에 벚꽃을 직접 만들어서 표현을 했고요. 지금 옆에 보신 이 글씨체는 이건 어떤 그 도구로 표현을 했을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런 그 동그란 점 같은 획들은 붓으로 표현한 게 맞고요. 그 다음에 벚꽃 흩날리다의 전체적인 글씨는 나뭇가지로 글씨를 썼습니다. 나뭇가지로 글씨를 썼을 때 이렇게 조금 빳빳하고 그 다음에 얇으면서 부드럽지 않은 획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나뭇가지로 글씨를 표현을 하면서 저는 좀 상반된 느낌을 좀 많이 준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벚꽃의 봄의 느낌에 그 흩날리는 것은 조금 차가운 가을에서 겨울을 넘어가는 그런 분위기 좀 연출하고 싶었어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봄에 만든 작품이 아니라 이제 초겨울이 시작될 때 조금 벚꽃이 좀 보고 싶은 마음에 만든 작품이다 보니 이게 따뜻한 느낌만은 가지고 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작품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쪽에 있는 작품들도 지금 요 39페이지에 있는 작품 같은 경우에도 이거는 둘 다 페이퍼 플라워로 작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래쪽에 나와 있는 이 펜 같은 경우에도 붓펜이 아니라 패러럴 펜이라고 납작한 그 외국에 나오는 납작한 펜이 있어요. 그런 펜으로 표현을 했고 제가 지금 표현하는 모든 것들이 화선지, 붓,
아닌 다른 도구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든 경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좀 재밌는 그 표현을 한번 해볼 텐데요. 지금 제가 준비한 게 칫솔, 다 쓴 칫솔이죠. 새 칫솔은 좀 아깝죠. 다 쓴 칫솔,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을 또 준비를 했고요. 나무젓가락. 그 다음에 나무젓가락을 찾다가 보니까 빨대가 보여서 또 빨대를 한번 갖고 와봤어요. 빨대, 그리고 이거는 면봉입니다. 면봉. 이제 이것들로 우리가 글씨를 한번 표현을 해볼 건데요. 지금 뭐 영상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사실 먹물을 준비를 다 못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먹물 같은 경우에는 문구점이나 근처 문구점이나 좀 큰 문구사에 가셔도 충분히 구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 한 2-3천 원 정도,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아서 이제 구입을 하셔서 이런 부분을 한번 표현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화선지는 꼭 굳이 없으셔도 상관없으시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종이 아니면 이제 화선지 느낌 아닌 한지도 좋고 A4 용지도 좋고 그 다음에 아이들 쓰는 미술 스케치북이나 이런 종이도 모두 가능하시니까요. 한번 좀 다른 느낌으로 표현을 하고 싶다 하시면 재료를 바꿔서 표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한번 볼까요? 우리가 그 칫솔과 나무젓가락과 면봉 이런 걸로 글씨를 썼을 때 붓과 어떤 다른 느낌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우리가 붓으로 일단 꽃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꽃 느낌을 적었죠. 붓으로 적으니까 좀 부드럽게 색들이 나와요. 그러면 일단 칫솔에다가 꽃을 한번 적어볼까요? 멋있다. 그렇죠. 그렇지만 칫솔로 꽃을 적는 거는 사실 좀 어울리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칫솔은 이렇게 그 모에 따라서 그 갈필이라든지 이런 색들이 여러 가지 좀 강렬하게 나는 편이죠. 그래서 칫솔로는 삶이라는 단어를 또 멋있구나. 이렇게 좀 강렬한 느낌의 이렇게 느낌이 납니다. 삶이라는 꽃보다는 삶이라는 글자가 칫솔로 표현했을 때 더 나은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나무젓가락으로 또 한번 적어볼까요? 나무젓가락. 나무젓가락은 이렇게 2개짜리가 보시면 보통 이렇게 붙어 있죠. 그러면 이걸 떼지 않고 반대편으로 적게 되면 큰 획이 돼요. 큰 획. 그리고 이걸 만약에 분리를 시켜서 한쪽으로 적게 되면 작은 획이 되겠죠. 일단 한번 적어볼게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적어볼게요. 사랑. 뒷면으로도 한번 볼까요? 손 안 베리게 조심하시고 한번 적어볼게요. 획이 완전히 틀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재밌는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면 뒷면으로 했을 때는 지금 공간이 생기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2획이 나왔어요. 그래도 느낌 자체가 좀 독특하게 나온 편이죠. 그쵸? 면봉은 사실 표현을 할 때 글씨를 사실 이렇게 써도 되지만 사실 이렇게 쓰는 거는 일반 펜이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면봉 같은 경우에는 좀 찍어서 표현을 많이 해요. 이렇게
약간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하는 이런 느낌으로 많이 하거든요. 사선지가 아니라 또 예를 들어서 뭐 여기에 하늘이라는 표현을 하게 되겠죠. 이런 부분은 내가 글씨를 다 표현하기보다는 어느 일부분으로 써서 표현을 하시는 게 좋아요. 너무 점이 많다 보면 이게 어떤 글자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내가 동그라미만 이렇게 해서 하늘도 이렇게 적는다든지, 그쵸? 이렇게 점점점점. 그러면 이런 부분은 뭐 색깔을 넣어서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면봉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잡아서 찍듯이 뭔가를 이렇게 표현을 해도 좋아요. 이렇게 해도 좀 재밌는 표현이 될 거고, 사실 빨대는 제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빨대를 한번 표현을 해볼까요? 빨대. 빨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먹물이 어느 정도 머물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글씨가 생각보다 잘 안 적어지네요. 그쵸? 잘만 이용하면 아주 재밌는 또 표현의 글씨를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럼 끝이 또 갈라지는 느낌? 요런 거. 그러면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지금 제가 여러 개 준비를 해왔으니까 나무젓가락과 칫솔과 그 다음에 빨대, 면봉으로 글씨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드릴게요. 한번 표현을 해보고 어떤 느낌인지. 빨대 여기 한번 해보실게요. 새종이를 다시 꺼내서 제가 조금 강렬한 느낌의 단어나 아니면 좀 부드러운 느낌이라든지 나뭇가지로 썼을 때는 어떤 느낌인지 그런 걸 한번 연습해보는 건 저는 벚꽃 날리다는 이 글씨를 나뭇가지로 제가 적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나무 젓가락으로 한번 비슷하게 표현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저는 요거를 좀 짜게서 하겠습니다. 붓과 어차피 붓펜이 있으시거나 하시면 붓과 병행해서 글씨를 표현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자유롭게. 선생님 해보고 있습니다. 나무젓가락으로 쓰니까 그때 처음에 이 작품을 할 때 나뭇가지로 적었던 그 느낌보다는 조금 더 좀 부드러운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붓으로 좀 눌러서 이렇게 표현했죠. 제가 이렇게 좀 비슷하나요?
도구에 따라서 먹물이 머금고 있는 시간이라든지 그 양을 이제 붓이랑 다르게 조금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구에 따라서 내가 똑같은 글씨체를 쓴다고 해서 다른 느낌의 글씨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 A4 용지에 우리가 이제 그 나무젓가락으로 글씨를 썼는데 이게 만약에 화선지에 하게 되면 화선지에는 번짐이 있거든요. 번짐이 있기 때문에 얘처럼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지가 않고 번짐 있는 부분은 먹물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갈 거예요. 비슷한 느낌으로 한번 화선지에 이거를 올려볼까요? 그 부분은 제가 붓펜으로 했어요. 이렇게 번짐이 다르죠? 좀 더 얇지만 지금 첫 부분들이 다 먹물 때문에 번짐이 좀 있는 편이에요. 화선지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종이에 쓰는 것과 화선지에 쓰는 것 어떤 도구를 쓰느냐에 따라서 내가 글씨를 동일하게 쓰지만 다른 느낌의 작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획은 제가 이렇게 조금 거칠게 표현했어요.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나무젓가락 글씨가 종이가 달라짐에 따라 또 느낌이 틀려지죠. 획이 자동으로 굵게 표현이 되는 그런 경우예요. 자, 그러면 저희가 다른 이제 나무젓가락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으면 이제 칫솔로 한번 강렬하게 글씨를 표현을 해보고요. 붓으로 그 나머지를 한번 장글을 적어볼게요. 숲이라는 단어를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글씨를 적으실 때는 그 글씨에 글귀가 나온다면 구도는 동일하게 생각하고 글씨를 적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칫솔에 할 때도 먹물이 너무 많으면 돼요. 그리고 칫솔 모를 최대한 이용해서 적어야 되기 때문에 납작하게 그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렇죠? 전체에 다 먹물을 묻혀서 이렇게 거친 획이 나오게 이렇게 눌러서 면으로 그 칫솔의 면으로 글씨를 적어야 되는 거죠. 자, 거칠게 표현 한번 해주세요. 한번 저처럼 이렇게 그 A4 용지에다가 전체적으로 숲이라는 글자를 한번 표현을 해줄게요. 다시 세 종이에 우리 항상 이제 작품을 할 때는 연습하는 느낌이 아니라 작품하듯이 세 종이에 적으실 거예요. 숲을 적어볼게요.
전체적으로 숲의 느낌을 표현을 했었다면 이제는 이제 붓으로 작은 글씨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표현해 주면 되겠죠. 이렇게 배경을 먼저 깔면 숲, 이렇게 숲에 작은 글씨를 옆에 올리면 그 됩니다. 소리를 듣는다. 숲의 소리를 듣는다. 꼭 이렇게 숲의 느낌이 아니더라도 내가 거친 느낌의 글자를 좀 표현을 해주고 거기에 맞게 그 작은 글씨를 좀 넣어준다면 또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숲과 그리고 작은 글씨 이렇게 나의 작품의 또 이렇게 하나가 완성이 되겠죠. 거친 느낌과 또 붓의 느낌을 같이 섞어서 표현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꼭 우리가 붓만으로 글씨를 표현하지 말고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보시면 예를 들어서 수세미 같은 경우에도 다 쓴 수세미를 잘 씻어서 조금 잘라서 붓처럼 글씨를 쓰게 되면 그 수세미 같은 경우도 글귀 자체가 거칠게 표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좀 거친 느낌을 쓰기 위해서는 칫솔도 좋지만 수세미도 좋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우리 일상 속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느낌을 한번 표현을 해보면 독특한 느낌으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실제로는 이렇게 나뭇잎 같은 경우에 떨어진 낙엽 같은 거 있죠. 그 부분에 그 먹을 칠하고 찍게 되면 우리가 파나하듯이 그 나뭇잎 모양이 찍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배경을 또 만들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그 작품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복합적으로 우리가 그 합 시간에 연습했던 부분을 조금 이제 기억을 되새기면서 한번 단어를 하나 적어 볼게요. 땅이라는 단어를 적어 볼까 하는데 보세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제가 몇 가지의 도구를 가지고 글자를 표현을 하는지. 이것도 벌잡니까? 나무. 나무. 그쵸. 우리 이전에 기억 안 나세요? 그림화에서 네. 글자를 하나 배운 적이 있었죠. 그러면 그림을 넣어가면서 색을 표현하는 거죠. 땅이 너무 크다가 좀 작게 해야 돼.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캘리그라피는
여러 가지가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자, 땅이라는 글자를 완성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붓과 나무젓가락과 그다음에 면봉, 빨대를 모두 이용했어요. 이거는 나뭇가지는 칫솔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의 또 작품이 완성이 될 수 있어요. 도구가 가지는 특색을 잘 이용을 한다면 조금 특별하고 다른 느낌의 그 작품이나 캘리그라피를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땅이지만 땅에 나무가 피어오르는 그런 느낌이죠. 비슷한 느낌으로 땅 말고 나무라는 글자를 썼을 때도 한 획을 나무의 가지를 엮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셔도 좋아요. 생각하는 거는 아주 무한대로 많이 있을 수 있고 그 생각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는 좀 고민을 하셔서 여러 가지 도구를 사용하시면서 작품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쁘게 잘 그렸네. 그건 이쁘게 잘 그랬네. 그건 이쁘게 잘 그렸네. 잘했네. 이야, 안에 매화를 좀 그려볼까. 이렇게 고 내가 원치 않지만 그래도 자유롭게 이렇게 튀어보죠.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돼요. 옷에 튀지 않게끔. 표현이 좀 독특하게 나왔죠? 이렇게 튀기는 것도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요. 꽃이 너무 많이 핀다. 꽃을 그래 좀 많이 그려야 돼. 폈네. 많이 폈네. 나는 꽃을 많이 그려야 돼. 가셨을 때만 단풍이 다 늦어본다. 네, 이렇게 꽃을 피우네. 하우나 예술이다. 예술이지. 예술이야. 잘한다. 그 두 사람 이쁘다 그래. 두 사람 거는 이뻐. 아유, 깜짝 놀랐다 예쁘다. 밑에 그건 안 했나? 어? 요건 안 했나? 그게 뭐 우리 땅 게네. 땅이니까 나이 땅 속에 엉덩이 이렇게 어. 이렇게 엉덩이를 그렸다.
이 나무 자체가 땅아 이거. 응. 됐다 끝났다. 엉덩이. 내가 그래서 나는. 그래 알겠다. 이거 내가 잘못 그랬네요. 그리 땅이네 여기. 그리 땅이에요. 아. 여기도 그리 땅이에요. 예예. 아이고 싫어버리네. 오늘 비지다. 오늘 비지다. 좀 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예. 벚꽃 날리는 거. 이게 좀 잘못돼. 이거 좀 더 크게 이래. 그쵸. 되는데. 글자의 예, 느낌 예, 나게끔 예, 예. 획을 만드는 것도 예, 예. 이제 조금 가능합니다. 잘했다. 그러시다. 잘했어. 나땅 한번 더 잘했고 시간이 너무 많았다. 얘를 좀 더 크게 하고 옆으로 좀 더 붙여야죠. 예. 찍어서 약간 너무 눈매주는 됐으면 왜 쏘하다. 이렇게 그냥 찍어서 앞으로 되게 조심하세요. 정말 임팩트 있다 그죠? 잘 논다. 예. 저저 먹고 예. 너무 걸리면 쏘하다. 불러. 큰 썬자나무다.
우리 마을에 들어가는 당산나무다. 네, 오늘 어떠셨나요? 저희가 어플을 통해서 작품을 합성을 해서 이렇게 핸드폰이나 이제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부분을 배워봤고요. 그 여러 가지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재료에 따라서 조금 다른 표현이 나올 수 있다는 걸 알아봤어요. 이제는 저희가 마지막 시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전체적인 글의 구도와 그다음에 위치 그리고 작품을 올리는 뭐 방법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학습을 한 상태고요. 마지막 시간에는 이제 완전히 작품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준비를 하셔야 될 게 있어요. 준비물은 깨끗한 A4지 또는 조금 두꺼운 도화지나 아니면 집에 혹시 아이들이 쓰는 스케치북도 괜찮고요. 조금 글씨를 쓰기에 너무 얇지 않은 종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그 종이 한두 장 정도 가지고 오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일단 붓펜은 꼭 있어야 되실 거고요. 저희가 낙관이 따로 다 없으시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 집에 쓰는 도장을 보통 쓰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준비를 하실 때 빨간색 사인펜 한 자루씩 준비를 해주시면 낙관을 표현할 때 잠깐 쓸 거라서 크게 뭐 다시 구입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요. 빨간 색깔 뭐 사인펜이나 매직이나 뭐 네임펜 정도만 있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우리가 작품을 직접 써보고 종이에 올려보고 그 다음에 낙관까지 표현해보는 걸로 마무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하셨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봬요.